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3의 1강 jQuery 이전 강좌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챕터 3은 jQuery 활용 강좌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이 베이스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내용들은 수업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1강 내용은 이전 챕터 2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각 단계별로 예제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과제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PDF 문서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제가 5개 정도로 준비를 해봤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예제를 완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과제 1번은 자, 이벤트 시에 이미지의 경로를 바꿔주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과제 2번은 클릭 이벤트 시에 A 요소에 온 클래스를 추가해주는 그런 방식을 공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제 3번은 set interval 함수를 사용해서 온 클래스를 다음 버튼에 추가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전에 챕터 2에서 다 공부해 봤던 그런 디자인 UI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 4번은 슬라이딩 갤러리를 제작하는 것들이고요. 과제 5번은 탭 하위에 게시글을 바꿔주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완성된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일단은 이제 이벤트 시에 이미지의 경로를 바꿔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미지의 경로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한 전개는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예제에 대한 내용들은 과제 2번은 자, 클릭 이벤트 시에 내용들을 이렇게 온 클래스를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공부해 보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3번은 set interval이라는 걸 사용해서 다음 요소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다음 버튼에 활성화되는 내용들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과제 4번은 슬라이딩 갤러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5번은 자, 지금처럼 탭 하위에 게시글을 바꿔주는 그런 형식을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 스타트 문서에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진행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볼게요. 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 지금 구조상에서 스크립트 형식으로 작성해 나가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스크립트라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에 대한 내용들은 자, 위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현재에 대한 작업 수행 과제를 지금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지금 스타트 문서에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5개의 과제가 있는 거죠. 자, 하나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 자, 과제 1번은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다. 이미지를 눌러줬을 때 이미지에 대한 경로를 바꿔주는 그런 것들을 제작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제 안쪽에 img 형식의 내용들 중에서 랜드스케이프라는 걸 눌렀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클릭 펑션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안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경로를 바꿔주게 하고자 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자, 스트링 데이터는 현재의 내용, 그러니까 이미지 경로가 가지고 있는 자, 위쪽에 있는 이미지 경로는 지금처럼 클래스는 랜드스케이프죠. 그래서 이제 랜드스케이프 이미지에 대한 경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요. 자, 랜드스케이프를 지금처럼 눌렀을 때 현재의 ATR을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src 경로를 가져오게 되면
src 경로에다가 스트링 데이터를 채운다는 거죠. 이제 보게 되면 src 경로를 가져오게 되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onsole.log로 이렇게 찍어 보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경로를 이렇게 찍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일단 src 경로를 확인해 보면요. 자, src를 지금처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 문서에다가 지금처럼 전개해 보면 될 텐데요. 자, 콘솔은 지금처럼 화면창에서 이렇게 콘솔 형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눌러주게 되면 콘솔 로그로 이렇게 찍히게 될 텐데요. 지금 현재 문서가 스타트 문서를 열어줘야 되는데요. 자, 이미지를 눌러주게 되면 src, 자,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attr src 경로를 확인해 보면, 자, src는 여기 있는데요. img 랜드스케이프 현재의 attr src 경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src, 스트링이란 데이터죠. 스트링. 자, 스트링이라는 지금 문자열을 잘못 써서요. 이렇게 보면은 새로 고침을 했고요. 자, 스트링은 이미지의 슬라이드 1점 이런 내용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많이 했던 내용들이, 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첨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첨부한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console.log로 한번 확인해 보면 현재의 스트링 데이터가 자, 인덱스 오브, 자, 어떤 내용이 되냐면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어떤 전개 방식이, 자, 이미지에 대한 내용들을 경로를 바꿔주고자 할 때 저희가 이제 마우스를 올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때 이미지 URL에다가 이렇게 언더바 오버라는 걸 이렇게 추가해 주는 그런 형식을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언더바 오버라는 내용들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언더바 오버라는 내용들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없으면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있게 되면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인덱스 오브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서 언더바 오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더바 오버. 자, 없을 경우 추가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자, 해당하는 src 지금 경로들 중에서 자, 이렇게 언더바 오버라는 걸 가지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지금 이제 경로가 슬라이드 1.jpg인데요. 새로 고침을 했고요. 하게 되면 해당하는 문자열 중에서 이미지 경로에 언더바 오버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 값으로 반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언더바 오버라는 내용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더바 오버라는 내용을 추가해주는 내용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문자열에 대한 검색은, 자, 언더바 오버가 없을 경우에 추가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문자열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언더바 오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이너스 1 값을 반환을 해준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언더바 오버라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해주는 코드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요거를 이제 해당하는 분기식으로 작성해 볼 수가 있죠. 자, if문을 사용해서요, 이렇게 만약에 없다. 그래서 if문으로 해당하는 스트링 데이터가, 자, 인덱스 오브 해서 언더바 오버가 없다. 오버가 없게 되면, 자, 언더바 오버가, 자, 마이너스 1과 같다 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링에다가 지금처럼 추가를 해주게 되죠. 스트링은 해당하는
스트링에다가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하게 됩니다. 리플레이스 해서 지금처럼 해당하는 이미지가 jpg로 되어 있으니까요. jpg를 언더바 오버.jpg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외의 경우에는 지금 언더바 오버라는 경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영역 중에서 스트링 데이터를 이렇게 스트링 한 다음에 리플레이스 하고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언더바 오버.jpg를 이렇게 띄어낸다. 그러면은 그냥 .jpg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스트링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지금처럼 현재 경로에다가 이렇게 attr, 자, 이거는 이제 새로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 준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통 세터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저희가 그 다음 챕터에서는 플러그인을 만들어 볼 텐데, 플러그인을 만들 때는 지금처럼 내용에 대한 것들을 얻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땐 gettera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추가해주고자 한다, 이러면 이제 setter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src 경로를 가져온다 라는 내용들을 getter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해준다 라는 내용들은 setter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면 그러면은 attr에 현재 있는 src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얻어진 스트링을 대입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요. 그러면은 눌러보시면 이미지 경로가 바뀌죠. 자, 이러면 이제 현재 만들어지는 경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언더바 오버.jpg는 jpg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눌러주게 되면 바뀌었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되면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류가 발생되는 원인은 지금처럼 슬라이드 1.jpg, 슬라이드 1.jpg인데 해당하는 슬라이드 1 랜드스케이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슬라이드 1.jpg 이렇게 됐는데요. 눌러주게 되면 언더바 오버가 붙어 있죠. 자,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자,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자, 타입 에러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undefined is not a function 이란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드스케이프라는 클래스에다가 클릭된 형식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자, 콘솔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자, 그러면 이렇게 -1, 13 이란 내용까지는 받게 되죠. 그럼 이제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13이라는 내용이 뜨게 되면 그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발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는 구문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리플레이스죠. 리플레이스. 요거 이제 오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지금처럼 이제 클릭 형식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미지에 따른 그런 어떤 동작에 따른 것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현재 내용들을, 자, 오버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마우스 엔터 형식으로 보게 되면, 자, img에다가 이렇게 랜드스케이프, 저희가 이제 이미지로 오버를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우스 엔터 같은 이벤트로 보게 되면 지금처럼 마우스 엔터 이벤트, 후버가 낫겠네요. 후버는 이제 두 개가 다 발생이 되니까 후버 했을 때는 지금처럼 두 개의 펑션이 발생이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해당하는 URL에 따라서 지금처럼 src 경로를 한번 가져와 보고, 그 다음에는 현재 여기 src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주고, 그 다음에 추가해 준 다음에는 이렇게 경로를 바꿔주고, 여기까지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똑같은 경로로 여기서 다른 함수기 때문에 똑같이 바 변수를 사용해서 스트링을 재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스트링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줬다. 그 다음에는 attr 경로로 지금처럼 만들어 보게 되면, 자, 이번에는 마우스를 오버하고 아웃하게 되면 동작이 발생되게 그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버 동작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과제에 어떤 이벤트 시에 이미지의 경로를 바꿔주는 그런 것들을 제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두 번째 과제를 한번 수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첫 번째 과제는 만들어 봤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과제는 지금처럼 클릭 이벤트 시에 A 요소에 온 클래스를 추가한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클릭 이벤트,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 이벤트 시에 온 클래스를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해당하는 요소는 저기 만들어 보는 지금 것들의 여기 2번 과제, 3번 과제인 이렇게 해당하는 블럭 박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요소들이 되는데요. 자,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난이도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복습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이제 컨테이너 안쪽에, 지금 컨테이너 클래스 안쪽에, 자, A를 이렇게 클릭한다. A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이렇게 추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A를 추가할 때는 이렇게 이벤트 객체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프리벤트 디폴트 해서 링크가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해당 펑션은 지금 일단 이제 컨테이너 부분에다가 이렇게 재정의를 해서 지금처럼 점 컨테이너 안쪽에 A 요소에다가 이렇게 기존에 온 클래스가 있으면은 remove 클래스 해당하는 온 클래스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요소에다가 지금처럼 this 요소에다가 이렇게 add 클래스 on 시킨다, 이렇게 하면은 온 클래스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지금처럼 만들어 보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동작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동작은 잘 되는데 기존 것들을 다 점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요소에다가, 자, 없는 요소만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점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더 정확하게 동작하고자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치문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치문 형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보면, 자, 현재 요소에다가 this에 지금처럼 has 클래스 상에서 이렇게 on이다, 요건 이제 참으로 반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if문으로 만들어 보면 현재 요소만 이렇게 삭제시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현재 요소에다가 this 해주고, 자, remove 클래스 on이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on 클래스를 추가해 준다, 이렇게 해서 동작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똑같은 동작으로 기존 것을 눌러주게 돼도 동작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과제는 set interval을 사용해서 on 클래스를 다음 버튼에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수행 과제 3번은 지금처럼 이렇게 set interval을 추가해서 on 클래스를 다음 버튼에 추가해 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순서를 정한다 라고 했을 때는 set interval이라는 걸 사용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일단 이제 해당하는 숫자를 세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set interval이라는 것들은 카운트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동작에 대한 것들은 지금처럼 set interval, 지금처럼 active box 이렇게 해서 동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동작에 대한 걸 2000 이렇게 해서 동작이 될 텐데요. 자, 문제는 뭐가 되냐면 set interval이라는 것들이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이 함수에 대한 내용들이 글로벌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뭐가 되냐면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set interval이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게 됐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펑션문으로, 자, ActiveBox라는 함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ActiveBox 동작에 대한 함수를 이름을 활성화 박스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본 거죠. 자, 그러면은 현재 있는 내용들 중에서 지금처럼 전체를 삭제시켜 줬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삭제시켜 줬고, 현재 번호에 맞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2초에 한 번씩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자, 컨테이너 안쪽에 A를 보게 되면, 자, 요소를 볼 필요가 있죠. 자, A를 보게 되면 지금 A 요소가 이렇게 해당하는 첫 번째 것만 onClass가 추가가 돼 있죠. 자, 추가가 돼 있는데 현재 요소에 따라서 하나씩 다음 순서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지금처럼 컨테이너에 지금 li 요소 여기서, 자, 몇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카운트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서 find a다 이렇게 a 요소, 지금처럼 a 요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추가해 주겠다. add class on을 하는데, 자, 카운트는 계속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운트는 바뀌게 되는데 if 만약에 카운트가 5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카운트는 계속 더해주게 되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자, 카운트는 0이다. 다시 이제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운트에 대한 범위는 0, 1, 2, 3, 4, 5, 그 다음 0 다시 돌아가고 1, 2,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운트에 대한 값들은 지정이 될 거고요. 다음에 값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2초에 한 번씩 동작이 될 텐데, 자, 동작을 보게 되면, 자, 세로 고침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동작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처럼 다음 동작으로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동작이 될 텐데,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만들어 보는 펑션이, 자, 여기에다가 만약 수행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렇게 펑션문으로 완료 펑션에 대한 결과를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도 조금 그 jQuery를 사용하기 위한 달러 표시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 요거는 다음 단원에서 제시하기로 하고요. 현재 내용은 일단 이제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안에다 들여놓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로드 펑션 안쪽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냐 하면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지 않게 되면 현재 항상 jQuery가, 현재 관련 jQuery가 해당 구문보다 밑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위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 나갈 때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의 내용들을 공부해 나갈 때는 이렇게 완료 펑션의 작성이야. 예를 들어서 이걸 JS로 띄더라도 이 코드에 대한 위치가 중간에 붙어 있어도 되고 마지막에 붙어 있어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브라우저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동작이 잘 되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액티브박스라는 걸 찾지 못한다. 액티브박스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자, 요거 이제 set interval에 대한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따른 요런 액티브박스는 실제로 동작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로 찾아주는 건데요. 근데
이 액티브 박스라는 것들이 이렇게 내부에 선언되게 되면 이게 전체 함수로 인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코드는 액티브 박스는 밖에다 빼야 된다. 첫 번째 안은 그건데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액티브 박스를 밖으로 빼게 되면 구문 정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 놓게 되냐면 요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구문 펑션을 콜백 함수로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jQuery에서는 이렇게 콜백 함수로 작성해서 해놓게 되면 정리가 더 잘 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안쪽에 있는 구문은 해당하는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냥 안에다가 다 이렇게 코드를 박아 놓는 거죠. 이렇게 박아 놓게 되면 지금처럼 이 코드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콜백 함수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름 없는 함수가 선언이 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동작이 되는 것들은 오류가 발생되지 않고요. 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이렇게 그 로드 펑션 완료 결과에 따른 동작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있냐면, 자, 동작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요. 그 내용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JS를 밖으로 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새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 다른 파일들 이렇게 해서 JS를 빼게 되는데, JS를 뺄 때 그 위치가 뭐 항상 일정하게 구문에다가 작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위에다가 작성하지 않고 로드 펑션 C에 동작이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자, 다음 과제 3번과 과제 4번은 파트 2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